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강국 사우디, 그들에게 주유소란 단순한 기름 판매처가 아닌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녹아있는 상징적인 공간인데요. 바로 이곳에 느닷없이 한국의 믹스커피 자판기가 등장했습니다. 끓는 모래바람 속에서 종이컵 커피를 마시는 아랍 남성들. 지금 사우디에서는 바로 이런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현상이 주유소를 넘어 사우디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요즘 사우디 여성들 사이에서는 믹스커피 마셨어 가 최고의 인사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집 거실부터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리야드 시내의 최고급 미용실까지 이 달달한 종이컵 커피 한 잔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법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데요. 아랍인들은 하루에 평균 25잔의 커피를 마실 정도로 유별난 커피 사랑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의 믹스 커피가 이토록 열풍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말입니다. 남편의 그늘 밑에 살던 한 여성의 용기와 한국의 믹스커피가 만나 일으킨 혁명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미라 하산입니다. 지금은 40대 초반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제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하이웨이 40번 고속도로변의 주유소. 그곳은 제게 평생의 꿈이자 자랑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 주유소를 제대로 된 현대식 휴게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항상 아미라, 너라면 우리 주유소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우디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주유소의 모든 결정권은 남편 마지드에게 넘어갔죠. 여성인 제가 아무리 3대째 이어온 가업이라 해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만 하라는 남편의 요구로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갇혀 지내야 했고 가끔 남편의 허락을 받아 주유소에 나가봐야 그저 카운터나 보고 청소나 하는 단순 업무만 할 수 있었죠. 그러는 사이 주변의 다른 주유소들은 하나둘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식 편의점, 깔끔한 휴게실, 심지어 패스트푸드점까지 갖춘 복합시설로 탈바꿈했죠. 하지만 우리 주유소만은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낡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주유소는 곧 망하겠어. 남편 마지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름만 잘 팔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괜한 돈 들여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제 모든 제안을 묵살했죠. 그에게 주유소는 그저 돈 버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어왔던 꿈과 철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5년 전 그날의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죠.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이 우리 주유소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주유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큰 사고는 면했지만 만약 조금만 더 왼쪽으로 치우쳤다면 주유기와 충돌해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몇 달 후 저희 주유소를 다시 찾은 운전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유독 졸렸는데 쉴 곳이 없어서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은 해야 하고 그 사건 후에도 마지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네. 보험 처리나 잘하자고라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우리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만 파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죠.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그의 허락이 있을 때만 잠깐 주유소에 나가 먼지 쌓인 카운터와 사무실을 청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쳇바퀴 같은 삶. 밖에 나가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얼굴을 가리는 니캅을 반드시 써야 했죠. 과거에도 현재도. 사우디의 여성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더욱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원하던 삶은 어쩌면 저희 아버지가 원하시던 딸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아빠, 이렇게 주유소가 망가져가는 걸 하늘에서 보고 계시나요?
혼자 중얼거릴 때가 많았죠. 남편과의 갈등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여자들처럼 집안일이나 하면 돼. 주유소 경영은 남자들의 일이야라는 마지드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사우디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변 주유소에 카페, 화장실, 모스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한 주유소에서 복합 휴게 공간으로의 대변역을 예고하는 대대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다른 주유소 운영자들은 추가 비용을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제야 우리 주유소도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니까 최소한만 하자. 돈은 아껴야지라는 마지드의 한마디에 제 희망은 또다시 산산조각 났죠. 그런데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으니까요. 마지드가 사우디 정부기관의 교통시설 벤치마킹단에 포함되어 한국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사우디 내 다수의 경영자들이 함께 가는 답사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저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 개인 저축을 털어 따라 나선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항한 순간이었죠. 부부 동반 모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업가의 아내들 몇몇이 함께 따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타인을 굉장히 신경 쓰는 그는 그럼 당연히 우리 와이프도 가야겠네 하며 마지못해 한국행 동행을 허락했죠. 그렇게 도착한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과 첨단 시설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슴을 뛰게 한 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날은 공식 일정 외에 자유일정의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와 다른 한 팀이 렌트한 차를 끌고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유를 하기 위해 한 평범한 국도변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옆 작은 공간에 소담스러운 벤치들이 놓여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허름한 자판기 하나.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공간에 4~5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어요. 택배기사, 트럭 운전사들이었죠. 그들은 낡은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히 거쳐가는 공간이 아니라 온기가 흐르는 공간이었어요. 주유소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엔 처음 오셨나요? 주유 끝났습니다. 이건 휴지이고 필요하시면 저기 커피도 드셔도 돼요. 그분은 짧게 단어로 이루어진 영어로 말했고 우리도 몇 단어로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다시 서울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정겨운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유소 한편의 자판기와 벤치, 그리고 초면에도 따뜻한 미소로 커피를 나누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뿐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자판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인천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한 식당에서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어제 주유소에서 봤던 그 자판기가 식당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판기 위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보니 무료입니다. 편하게 드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마지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뭐가 그렇게 신기해? 저는 어제 본 주유소의 자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드도 궁금한 듯 자판기 쪽으로 다가갔죠.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자판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온 다른 팀원들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판기를 바라봤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첫 모금을 마신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달긴 한데 묘하게 맛있네. 마지드의 반응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우디 부부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죠. 우리나라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아내분이 감탄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인심이에요. 식사 잘하고 가시라고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죠. 돈은 안 받아요. 그냥 맛있게 드시고 또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이컵을 하나씩 들고 식당 앞 정원으로 나가 커피를 마셨어요. 소소하지만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다 같이 바다를 바라보던 중 저는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유소 한켠에 작은 쉼터를 만들고 이런 자판기를 설치해서 졸음도 쫓고 정도 나누는 모습을요. 지친 운전자들이 잠시 쉬어가며 달콤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마지드, 이 자판기 우리 주유소에 들여보는 거 어때요?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아미라, 이 믹스커피가 맛있는 건 인정해. 우리가 집에서 마실 커피를 사가는 것도 좋아. 하지만 이걸 사업에 이용하는 건 다른 문제야. 사우디 사람들이 이런 달달한 커피를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이를 크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지드는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주유소를 현대화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간절히 호소했지만 마지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미라, 현실을 봐. 갑자기 외국 자판기를 들여와서 장사한다고. 아님, 여기 식당처럼 공짜로 커피를 나눠줄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마지드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우디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죠. 옆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부부도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커피 맛이 정말 좋긴 해요. 하지만 남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설령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사우디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제가 꿈꾸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요. 그런데 운명은 제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기념품 쇼핑을 위해 향하던 중 저희는 마지막으로 경기도 외곽의 한 대형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화장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찾았죠. 이번엔 2대의 믹스커피 자판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맛의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 기계였고 다른 하나는 물을 비롯해 다양한 음료 자판기였죠. 자판기 앞 벤치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들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을 보고 저도 그와 같은 커피를 선택해봤어요. 버튼을 누르자 자판기에서 취르륵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종이컵을 들고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어머, 역시나 너무 뜨겁고 달달하네요. 제 반응에 주변 팀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우리 가이드분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 달달함이 바로 이 믹스커피의 핵심이에요. 힘든 하루나 축 처진 기분을 달래주는 위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이런 맛과 의미를 줄 수 있다니.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니 사람들은 그저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운전 조심하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어느새 진솔한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트럭 운전사 아저씨와 가이드분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오래 운전하다 보면 눈이 슬슬 감길 때가 있는데 졸음 쉼터가 곳곳에 있어서 안심이에요. 그리고 이 커피 한 잔이 없었으면 장거리 운전은 꿈도 못 꿔요. 그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쵸. 믹스 커피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잖아요. 저는 휴게소에 붙은 안내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운전 중 졸리면 잠시 쉬어가세요. 당신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당신의 안전을 위한 쉼터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생명을 지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판기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기계가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정을 나누고 따뜻한 맛을 전해줌과 동시에 어딘가에선 한국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던 거죠. 5년 전 우리 주유소에서의 그 끔찍한 사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사우디 주유소나 고속도로에도 이런 쉼터가 곳곳에 있었다면 그 운전사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지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미라, 뭐하고 있어? 곧 출발해야 해.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이것 좀 봐요. 이 자판기 여기도 또 있어요. 하지만 마지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미라, 이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나라는 달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내고 말겠어.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이 자판기들을 사진 찍었죠. 사우디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기로요. 어쩌면 저의 이런 도전이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몰래 진행하려던 계획이 뜻밖의 조력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우디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수소문하여 믹스커피 자판기를 주문하고 사우디로 들여오는 것은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어떻게 설치하고 작동시킬 것인가. 설명서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리야드에 있는 한국 식당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서울 가든이라는 한식당을 발견했죠. 니캅을 쓰고 조심스럽게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자판기를 구입했는데 설치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김정숙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사우디 여성분이 한국 커피 자판기를 사셨다니. 통 크신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침 저희 식당에도 믹스커피 자판기가 있거든요. 다음 날 김정숙 사장님은 직원 한 분과 함께 우리 주유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식당 주방장인데 기계 다루는 걸 잘해요. 그는 능숙한 솜씨로 자판기를 조립하고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정숙 사장님이 자판기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빨간 버튼이 제일 달아요. 설탕 2스푼에 프림도 듬뿍 들어간 오리지널 믹스커피죠. 이건 블랙커피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시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특히 리필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자주 고장나는 현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따뜻한 정 있는 한국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유소 한쪽 구석에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벤치들과 화분까지 놓으니 제법 그럴듯한 공간이 되었죠. 주변을 정리하고 첫 커피를 뽑아 마시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다음 날 저녁 마지드가 주유소 구석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설치했어? 마지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마지드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드. 마지드의 어머니, 제 시어머님이셨죠. 평소에도 가끔 들르시던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단호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왜 오셨어요? 마지드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미라가 나한테 미리 말해줬지. 한국에서 배워온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칭찬했는데 너는 왜 자꾸 아미라를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는 거야? 어머니, 하지만 이건 제 허락도 없이.
마지드가 말을 이어나가자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마지드, 너가 결혼하고 이 주유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니? 여기는 단순히 기름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하셨어. 마지드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더 제한된 그 시절부터 자신의 가게를 운영해 오시며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오신 당당한 여성이셨죠. 마지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자판기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뽑아 마셨죠.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미 설치도 됐고 아내 뜻대로 한번 해보죠 뭐. 어머님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주유소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 내 아내야. 주유소도 변할 때가 된 건 사실이잖아. 마지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아미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앞으로는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줘.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드는 적극적으로 쉼터 공간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어머님도 저희의 주유소에 자주 들러 운전사들과 담소를 나누셨죠. 어느 날 땀에 흠뻑 젖은 트럭 운전사는 낯선 자판기를 보고 어리둥절해했죠. 이게 뭐죠? 저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커피예요. 무료니까 편하게 드세요. 잠시 쉬어가시라고 준비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커피를 무료로 주는 주유소라는 입소문이 났죠. 운전사들은 기름을 넣고도 바로 떠나지 않고 잠시 머물며 커피를 즐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벤치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기도 했죠. 우리 주유소를 경험한 운전사들은 한마디씩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유소가 우리 같은 운전사들에게는 생명의 오아시스예요. 이런 배려를 해주는 주유소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곧 다른 주유소에서도 우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우리 주유소의 매출은 눈에 띄게 늘고 있었죠. 사람들은 단순히 기름만 넣는 게 아니라 쉬어가며 한켠에 마련한 매점에서 음료수도 사고 간단한 간식도 구입했죠. 무엇보다 다음에 또 올게요라는 인사를 남기고 가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주유소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따뜻한 쉼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주유소의 성장을 보며 마지드는 제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우리 가문의 보물이라고 부르셨죠.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 작은 믹스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판기 앞 벤치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처음엔 어색해하던 운전사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유를 하고 쉬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판기 앞에 앉아있던 젊은 운전사와 나이 지긋한 노인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호기심에 조금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들은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저는 칼리드라고 합니다. 제다에서 리야드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젊은 운전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저는 은퇴한 교사인데 손자들 보러 다니느라 이 길을 자주 지나지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칼리드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고 했고 사이드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를 건넸죠. 그때였습니다. 칼리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사실 3개월 전에 저도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졸음운전이었죠. 그때 이후로 늘 불안했는데 이 주유소에 들르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커피도 마시고 잠깐 눈도 붙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의 이야기에 사이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예전엔 이 긴 여정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여기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여.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광경들을 종종 목격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은 건 단순히 달달한 공짜 커피 한 잔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건 바로 연결과 소통의 공간이었던 거죠.
사막의 외로운 길 위에서 잠시나마 위로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지드도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미라,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이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는지.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야. 생명을 살리는 곳이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자판기로 걸어가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으로 여기 앉아서 커피 좀 마셔도 될까? 마지드가 벤치에 앉자 주변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드디어 함께 하시는군요. 그날 마지드는 처음으로 손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해가 질 무렵 마지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미라,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이 공간을 더 발전시켜보자. 응급처치 도구도 비치하고 휴대폰 충전기도 설치하고 그리고 안내문도 써놓자. 당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저는 마지드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죠. 사막 한가운데 생명을 지키는 쉼터를 만드는 꿈을요. 그리고 그 꿈의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 온 작은 커피 자판기였습니다. 어느덧 우리 주유소는 한국 공짜 커피 주유소라는 별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이는 예상치 못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드, 이번 달 매출 봤어요? 저는 장부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유량은 물론이고 매점 판매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들렀다가 음료수나 간식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운전사들의 변화였습니다. 한 택시 기사가 말했죠. 예전엔 그냥 기름만 넣고 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일부러 여기로 오게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잠깐 쉬어가면 피로가 풀리거든요. 또 다른 트럭 운전사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자랑했더니 믹스커피 스틱 좀 사다 달래요. 라며 웃었습니다. 주변 주유소들도 우리의 성공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짜로 커피를 주다니 미쳤나? 라며 비웃던 사장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물어왔죠. 아미라 씨, 그 한국 자판기 어디서 구했어요?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그러던 중 마지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아미라, 저번에 한국에 갔었을 때 주유했더니 여행용 티슈를 준 거 기억나요? 우리도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믹스커피 스틱을 선물로 주는 거야. 저는 그 제안에 눈이 번쩍 뜨였죠. 우리는 그렇게 한국에서 믹스커피 스틱을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유 시 한국 믹스커피 스틱 1개와 여행용 티슈 증정 이벤트를 시작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던 주유 문화였거든요. 와, 이게 요새 유명한 한국 커피구나. 집에서도 마실 수 있게 하나 더 주실 수 있어요? 손님들의 반응에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 큰 마케팅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요. 재미있는 건 한국 믹스커피가 사우디 사회에서 점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말했죠. 요즘 리야드 시내 고급 미용실에서도 이 커피를 내놓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맛보고 우리 집도 디저트 커피로 항상 구비해두고 있어요. 3개월 후 사우디 한 잡지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주유소 경영자라는 주제였죠.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이 믹스 커피 자판기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료 나눔, 커피 자판기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정이 담긴 문화인 거죠. 작은 배려가 모여 사고도 줄이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판기 옆에 붙은 우리의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쉼없이 달리는 인생에 단 한 잔의 커피가 건넨 말, 지금 좀 쉬어가세요. 잡지에 우리 주유소가 소개된 후 이제는 사우디 곳곳에서 커피 쉼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졸음 쉼터처럼 말이죠. 얼마 전에는 제 시어머님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아미라야, 나는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어떠한 상황에도 너가 생각한 것을 밀고 나간 그 신념과 힘이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 주유소에서는 한국 믹스커피의 달콤한 향기가 퍼집니다. 자판기 앞 벤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주유하는 손님들은 믹스커피 스틱을 받아들며 환한 미소를 짓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잠시 잠을 청하는 쉼 주차장으로 부지를 확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묻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단 한 잔의 믹스커피가 사막 한가운데서 만들어낸 이 기적은 결코 커피의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타인을 위해 베푸는 따뜻한 마음, 그 정의 문화가 국경을 넘어 전해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온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더 많은 마음을 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석유의 나라 사우디의 주유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작은 믹스커피 한 잔이 만들어낸 변화. 그것은 단순한 커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그 정의 문화가 국경을 넘어 전해진 것이죠. 이제는 사우디 가정의 디저트 커피로 고급 미용실의 필수 구비템으로 자리 잡은 한국 믹스커피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온기로 기억되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믹스커피 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